자, 오늘 과학을 이용해서 1학기 내용 복습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비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반비례. 자, 반비례는 뭐죠? x가 2배, 3배, 4배 된다면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된다. 이게 반비례고, 이게 반비례의 정의죠. 정의. 그 다음 반비례의 식이 있죠. 식 y는 x분의 a 꼴, 이게 반비례의 식이고,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이 되죠. 이런 식이.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반비례하는 것을 찾아라. 자, 식을 만들어 봐야겠죠. 만들어서 식이 이런 모양인가 아닌가 판단하면 되겠죠. 한 개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 x개가 y다. 그럼 y는 500원이 x개니까 500x. 이건 정비례죠. 니은 시속 4km로 x시간 거리 거속시라 했죠.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y는 속력 4 곱하기 시간 x가 되겠죠. 정비례네요. 정비례. 그쵸? 그 다음 디귿 같은 기계 20대로 6시간 할 일을 x대의 기계로 일할 때 필요한 시간 y. 자, 20대로 6시간 하니까 120이 필요하겠죠. 20 곱하기 6 해가지고 20대로 곱하기 6시간 해서 120이 필요한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x대로 y시간 이렇게 되겠죠. 이해된가요? 다시 몇 대와 시간을 곱한 거와 여기서 x대와 y시간을 곱한 게 같아야겠죠. 같은 기계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은 기계가 아니고 같은 일이니까. 그럼 이걸 양변을 x분의 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약분돼서 x분의 120 이렇게 되네요. 예, 그래서 얘는 반비례네요. 반비례. 이것은 반비례 맞죠? 그 다음 니을 150쪽인 책을 x쪽 있고 남은 쪽이 y쪽이다. 그럼 y는 어떻게 됩니까? 150이었는데 x만큼 읽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네요. 그 다음 미음 시간을 구하라 했네요. 시간은 여기서 어떻게 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y는 속력 x분의 거리 60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뭡니까? 바로 반비례죠. y는 x분의 a 형태죠. 반비례 맞습니다. 마지막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x랍니다. x 이렇게. 그럼 둘레가 y예요. 그럼 y는 어떻게 구합니까? y는 4x죠.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니까 x가 4개죠. 정비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비례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2번. 2번하고 3번은 연결되는 문제네요. 연결돼 있죠. 큰 톱니바퀴와 작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톱니의 수가 42개인 큰 톱니바퀴가 3번 회전한답니다. 그러니까 42개짜리가 3번 회전하니까 총 톱니가 몇 번 돌아가야 되냐면 3, 2, 6, 3, 4, 12 126 톱니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쪽에 이렇게 있겠죠. 큰 톱니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이쪽에 작은 톱니가 있는데 이게 42개짜리인데 이게 3바퀴를 도는 3바퀴 곱하기 3바퀴. 그 다음에 얘는 x개짜리 톱니가 곱하기 몇 바퀴? y바퀴를 돈다는 얘기죠. 여기 있죠. 톱니의 수가 x개인 작은 톱니바퀴는 y번 회전한다. 그럼 얘가 돌 때 얘도 똑같이 째깍 돌아야 되니까 얘가 126 톱니를 돌잖아요. 그럼 얘도 126 톱니를 돌아야겠죠. 더 많이 돌겠죠. 횟수가. 그래서 x하고 y를 곱해서 126이 나와야 되니까 양변을 x로 나눠준다면 y는 x분의 126이라는 반비례라는 걸 우리가 1번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쵸? 이해되죠? 그 다음 3번. 작은 톱니가 6번 회전한다고 할 때 그 말이 뭐예요? 6번 회전. 그러니까 y가 6이라는 거죠? 예. y가 6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y가 6이라면 내가 y가 x가 아니죠.
여기는 원래 x였죠, x. 자, y가 요게 6이라면 돼, 6.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26을 x로 나눈 게 6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126을 몇으로 나눠야 6이 됩니까? 거꾸로 126을 6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6. 그럼 6, 22, 6, 1은 6, 21이 되네. 21. 21개짜리 톱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수학적 계산을 통해서. 그래서 21개짜리면 곱하기 6을 하면은 126이 나오겠죠. 21 곱하기 6 하면 126이 나오죠. 자, 그 다음 4번. 자,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려워해요. 근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과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수학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실을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사실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자, 압력과 부피가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이게 반비례라 했죠. 반비례 관계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구나.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반비례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물론 이쪽도 있지만 오른쪽 위에만 나와 있습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는 줄어들고 반대로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높아진다는 거죠. 자, 관계식을 구해볼까요? 그래서 반비례니까 y는 x분의 a라고 일단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힌트가 있네요. 4,6이죠. 그래서 여기다 x에다 4를 넣고 y에다 6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은 4분의 a 곱하기 4 하면 되죠. 그럼 a는 약분돼서 6, 4, 24가 됩니다. 24. 그래서 여기가 몇이 됩니까? 여기가 24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압력이 1기압일 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 있죠. 여기 기압이라고. 여기가 1일 때 얼마냐 이거지. 1일 때 이렇게 1일 때. 그러니까 x에다가 1 넣어주면 됩니다. 요 식에서 x에다 1 넣어주면 됩니다. 1일 때 y가 과연 얼마겠니? 그 y는 1분의 24니까 24가 나오겠죠. 틀렸네요. 18이 아니죠. 그 다음 압력이 2일 때, 여기 있네요. 2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12가 된다는 걸 아시죠? 틀렸네요. 그 다음에 이 부피가, 지금 압력은 이건 x값이죠. 이번엔 부피가 y값을 알려줬습니다. 부피가 2일 때, 자 2일 때 이렇게 가면 되겠죠. y값이 2일 때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기서 만나죠. 12가 되네요. 12. 틀렸죠. 아니면 계산을 해도 될까요? 계산을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y에다가 2를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는 x분의 24가 되니까 x는 12가 돼야겠죠. 그림상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계산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부피가 8일 때니까 여기죠. 여기 8일 때 얼마니? 이걸 찾으네. 3이겠죠. 2하고 3의 중간이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네요. 5번. 자, 과학 문제와 수학 문제가 합쳐져 있지만 과학 문제가 어렵더라도 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나 식을 보고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반비례다. 그 다음에 압력은 x값이다. 여기 있죠. x값. 그 다음 부피는 y값이다. x값, y값을 알 때 나머지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마이너스 6, 그러니까 뭡니까? x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라면 y가 항상 여기가 x값이고요. 여기가 y값입니다. y가 1이 되겠니? 이런 말입니다. 넣어보면 되죠.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6은 맞죠? x에다 마이너스 6을 넣었죠. 그러면 1이 나온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틀렸네요. 자,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0,0이냐 이 말입니다. 근데 반비례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죠. 여기를 절대 지날 수 없죠.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참고로 분모에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반비례한다. 이건 맞죠? 3번이 정답이네요. 반비례. y는 x분의
A 꼴 이런 모양이죠. 반비례 맞네요. 그 다음에 2,3을 지나는 직선이다. 직선 아니죠. 이걸 뭐라 합니까? 곡선이라죠. 곡선. 그 다음에 2사분면과 4사분면이 아니죠.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죠.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부터는 식을 계산에 의해서 식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y는 x분의 a인데 힌트를 줬습니다. 6,-3을 지난답니다. 그러니까 x에다 6을 넣고 정비례 풀 때랑 똑같아요. 방식이 y에다 -3을 넣어주면 됩니다. 요 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은 6분의 a 이렇게 되죠. a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가로를 쳤습니다. 그러면 a는 -6, 3, 18이 되는 거죠. 아하, 얘가 -18이구나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에다 -9를 넣고 y에다 b를 넣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a를 구했기 때문에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y는 x분의 어떻게 되죠? y는 -x분의 18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도 되니까 y는 -x분의 18에다가 x에다 -9를 넣고 여기다가 어떻게 됩니다. -9분의 이렇게 되죠. 그 다음 y에다는 b를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마니까 플러스 되고 2가 되네요. 2. 그래서 b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그래서 a가 아까 -18이었고 b가 2니까 더하면 -16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정비례하고 문제의 구조가 똑같아요. 한 점을 넣어서 a 값을 찾고 그 구한 a 값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점을 찾아주는 거죠. 그 다음 9번. 7번. 자, 7번은 이거를 이제 그래프에서 한번 해봐라 이거죠. 자, 봅시다. 일단 요 점이 포인트입니다. 요 점이 x가 2고 y가 b인 점인데 이 점을 요 반비례 그래프가 지나가죠.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대입. 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x에다 2를 넣고 y에다 b를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2분의 6 b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실제로 이건 b고 6입니다. 그럼 b가 3이 되겠죠. 아, 이게 3이구나. 얘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이 바로 2,3이 되는 거죠. 2,3이. 근데 요 점을 요 정비례 직선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정비례 직선도.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 거죠. 아, 이 점은 두 군데 다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비례 그래프도 지나가지만 정비례 그래프도 지나가니까 이 점을 반비례에도 대입을 해주고 정비례에도 대입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2,3을 넣으면 x에다 2를 넣고 y에다 3을 넣으라는 의미죠. 뭐 어떻게 됩니까? 3은 2a 이렇게 된가요? 양변을 2분의 해주면 a를 구하기 위해서 따라서 a는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 그래서 a는 2분의 3. b는 아까 3이었죠. 그럼 2분의 3하고 더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3 더하기 2분의 6인가요? 2분의 9죠.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우리가 방학 때 복습을 하기로 했는데 그 최종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y는 2분의 1 x 그래프와 y는 x분의 a 그래프가 여기서 만난답니다. 여기서 얘가 얼마입니까? 일단 4컴마라는 걸 아시죠? 4컴마. 근데 y값은 모르죠. y값 근데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y는 2분의 1 x를 지나가잖아요. 얘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습니다. 대입. 그러면 y는 2분의 1 곱하기 x인데 x가 여기서 4죠. 4. 계산해주면 y값이 2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2구나. 알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겠죠? 대입해준 겁니다. 4를 대입해서 몇이 나오냐.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죠? 요거. 일단 a를 구해봅시다. a. 이게 이 점을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니까 4,1을 또 여기다 대입해도 되겠죠. 지나가니까 이 점이 또 중요한 점이네요. 그래서 x에다 4를
y에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는 4분의 a. 그러면 a를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해주면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약분되고 a는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아, 이게 8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8이 되는 겁니다. 8. 그쵸? 이해됩니까? 자, 근데 뭘 구하랬습니까? B점도 구해야 돼요. 아, B점을 또 구해야 되는구나. 자, B점은 바로 요 점이죠. 요 점의 X값을 알 수가 없죠. 이걸 몰라요. 네모를 하겠습니다. 근데 요 점의 Y값은 4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점은 좌표가 몇 컴마 4가 된다는 거죠. 몇 컴마 4. 이해됩니까? 근데 이 점을 얘가 지나가죠. 이렇게 또 지나가죠. 물론 여기도 지나가지만 여기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 점을 4,2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고 마찬가지로 이 점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대입의 연속이네요. 그래서 x에다는 네모를 이 앞에가 x값이고 컴마 뒤에가 y값인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는 x분의 아까 a가 얼마였죠? 8이었죠. 여기다가 x에다 네모를 대입하고 y에다 4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네모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4는 네모분의 8 이렇게 된가요? 따라서 네모는 몇입니까? 2라는 걸 아시죠? 2. 아, 여기가 2구나. 여기가 2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답을 볼까요? 점 A의 X좌표가 4. 점 B의 Y좌표가 4일 때, 아, 사다리꼴의 넓이, 요거를 또 구하라네요. 요거의 넓이. 요렇게 되죠. 사다리꼴이. 이렇게 돼 있죠. 요 부분이. 그죠? 자, 여기가 얼마입니까? 여기가 2하고 4니까 길이가 2가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얼마입니까? 여기 길이는 4,2였잖아요. 이게 x가 4일 때 y가 2니까 높이가 2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죠?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도 알아야 돼요. 요 길이. 자, 요 길이를 선생님 이쪽에다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죠. y는 2분의 1 x라는 선이. 근데 여기가 지금 4,2가 되고요. 여기가 2, 얼마가 되겠죠. 이렇게.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죠. 근데 2,라는 걸 알죠. 근데 이 점을 지나가죠. 이 점을 얘가 이렇게 지나가죠. 아, 이 점을 지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바로 또 뭡니까? 대입의 연속입니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대입. 그래서 x에다 2를 넣고 y에다 네모를 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y는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 나오네요. 아, 1이구나. 네모가 1이네요. 1.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사다리꼴. 다 왔습니다. 2분의 1 하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하죠. 2분의 1 곱하고 중학교 과정에서 넓이 중에 2분의 1이 나오는 것은 사다리꼴하고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돌려가지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를 돌려볼게요.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2였고 여기가 2였고 1이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하고 윗변하고 아랫변 더하면 3인가요? 3. 가로칠 필요도 없네요. 3. 그 다음 높이가 2죠. 2 이렇게 되네요. 약분하면 정답은 3이 되네요. 3.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3이 됩니다. 3. 자, 마지막 방학 복습 마지막 문제였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8번.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문제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